네, 그래서 진짜 쉬운 진단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유튜브 토마토 증권통 게시판 들어오세요. 방송 보시면서 종목 진단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올려주실 때는요. 종목명, 매수가 비중 세 가지, 그리고 내가 원래 계획했던 투자 전략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목표 주가, 바라는 가격이 있으시거나 이런저런 사연들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매수 시점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알려주시면 저희가 딱 상황에 맞게 알려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전화 상담 열려 있습니다. 02-3251-8200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진짜 쉬운 진단 지금 저희가 특징주로 에로티 백큐 봤는데 원래 관심 종목이 있었는데 정작 매매한 적은 없네요 하시면서 파랑새님 오늘 오랜만에 보셨나 봐요. 거래량 터졌다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해주셨고 다들 인사를 좀 나눠주고 계신데 동그라미님, 윤기숙님, 그리고 플러스로님, 잔잔바리님, 금상첨화님, 아네스님 모두 반갑습니다. 종목 빠르게 좀 접수가 되고 있는데요. 저희 그러면 첫 번째로는 전화 상담부터 출발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시청자님 지금 아마 TV 보고 계신 것 같은데 볼륨을 꺼주시고요. 전화 이 수화기 네네. 소리에 의지를 해서 저랑 같이 대화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예. 이게 약간의 시차가 있어가지고요. 그러면은 우리 시청자님은 어떤 종목이 궁금하셔서 연락 주셨어요? 꿈비. 꿈비요. 꿈비 얼마에 네. 사셨어요? 예, 12,880원. 12,880원. 비중 어떻게 되세요? 10%요. 10%. 이 종목 어떻게 알고 사셨어요? 그 전날 방송에서 이강무 대표님인가 그분이 얘기를 하고 그 다음날 또 김형일 전문가님이 또 방송 중에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방송 보고 사셨군요, 시청자님. 최근에 사신 거세요, 그럼? 네, 근데 수익이 났는데 좀 있었더니 그냥 또 막 빠지더라고요. 어제 좀 많이 올랐을 때 그때 안 파셨더니 또 그렇고. 그러면 단기적으로 보시는 종목이세요? 네, 그거는 단기로. 단기. 알겠습니다. 그럼 짧게 보시니까 저희가 여기에 맞춰서 좀 진단을 해드릴게요. 네. 예, 끊지 마시고요. 어제 저출산 관련된 테마주들 정책 효과 받으면서 갑자기 오후장에 강세 흐름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지금 매수하신 가격하고 오늘 종가가 큰 차이는 없는데요. 단기적으로 어떻게 대응해 볼까요, 운유영님? 예, 이 회사가 저도 처음 보는 회사인데 작년 2월 달에 상장이 좀 됐네요. 아기용품과 관련된 침대라든가 매트라든가 관련적인 매출 비중이 한 반 정도 좀 차지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용역 매출과 관련된 부분, 상품 매출이 반 정도 좀 되는 거니까 주요 제품 자체는 아기용품과 관련된 침대라든가 매트라든가 그쪽이니까 아기와 관련된 이 회사는 정책적인 이슈에는 주가가 올라갈 이유가 없습니다. 정부에서 지금 워낙 지금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니까 아마 계속적으로 정책과 관련된 것들이 좀 나올 것 같은데 이 종목이 작년도에 상장될 때 봤더니 공모가가 5,000원이었어요. 이게 주가가 지금 12,800원이니까 공모가 대비해서 많이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정도 예사 적정 가격은 기업 가치로 봐서는 제가 보기에도 5,000원 정도밖에 안 돼요. 이게 그 부분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현재 시가총액 예사가 1,570억이거든요. 예사가 보시면 아무래도 지금 거의 저출산이다 보니까 아기용품과 관련된 회사들이 매출이 늘어날 수가 없습니다. 향후에 어떤 저출산 정책이 강하게 나와가지고 그 문제가 또 해소가 좀 돼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쉬운 정책이 아니지 않습니까? 중기장기적인 정책 문제이기 때문에 저출산 정책이 강하게 나온다 한다 하더라도 당장 아기들이 좀 문제가 해소가 좀 되면서 관련적인 매출이 증가되기 위해서는 먼 미래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단기 테마로 보셔야 됩니다. 이 회사도 보시면 매출액 단위가 거의 적어요. 2020년도에 185억, 그 다음에 2020년도 200억, 그 다음에 270억, 300억, 그리고 작년도 추정 시적 기준으로 해가지고 작년도 상장됐지만 적자거든요. 근데 이 회사가 작년도 200만 주 정도 가지고 IPO를 한 것 같더라고요. 100억 정도가 자금이 들어갔어요. 공모자금 통해가지고. 그래서 그 전에 상장되기 전에는 이 회사가 자본 여건 자체가 80억 정도밖에 안 되는데 약간 자금이 좀 들어와서 200억 정도 언저리 정도 되거든요. 이거는 매도하셔야 돼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거는 비전 없습니다. 이게 테마 쪽으로 부각돼가지고 끌어올릴 수는 있어요. 이게 요즘에서 저출산. 이게 저는 펀드멘탈 본다 한다면 이 회사 적정 주가는 공모 가격이 5,000원이라는 것 자체는 이 회사의 어떤
아기용품과 관련된 성장성이라든가 현재 상장되는 상대 가치를 비교해서 적정된 가격이니까 현재 시가총액이 1,570억이거든. 엄청 비싼 회사입니다. 저 앞서 얘기했다시피 자본 총계 자체는 200억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은 PER 단위로, PBR 단위로 7배, 8배의 800%의 프리미엄을 받고 있어요. 이 종목이 프리미엄을 받겠습니까? 정책에 따라가죠. 그렇죠? 그래서 어제 주가가 아주 급등을 했던 것 같은 정책에 따라서 그리고 정책적 이슈 때문에 올라가기는 갈 수는 있겠지만은 저는 기본적 부서에서 본다 한다면 적극적으로 매도입니다. 근데 차트로 본다 한다면 흐름 자체는 나쁘지가 않아요. 좀 더 우상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뭐 상장 이후에 주가가 2만 원대까지 간 적이 있는데 저는 어떻게 되든 간에 이거는 장기 투자를 또 해서는 아니다. 공모 자금이 이제 들어와서 당장 괜찮지만은 계속적으로 이익이 안 날 수 있는 그런 회사이기 때문에 저는 매도 전략 제시해 드리고 싶고요. 네. 매도 전략 오늘 또 14,700원 정도까지 갔는데 차트 흐름으로 봐서는 약간 좀 추가적인 여력은 있어 보여요. 일단은 14,500원 정도 오늘 고점 정도를 좀 보시고 대신 일단은 이제 현재 흐름 자체는 차트 흐름 자체는 우상향이니까 차트 흐름 자체는 나쁘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 흐름 자체 21동 평균수를 이탈하는 시점에서 손절을 해야 되는데 그 가격이 12,000원일 것 같습니다. 즉 14,500원대에서는 적극적으로 매도 12,000원 이탈한 시점에서도 주가 자체가 엄청 비싼 주식이니까 손절하는 전략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정말 짧게 보시고요. 이 차트 쪽으로는 봤을 때 조금 더 갈 수 있다. 다만 기업 가치는 그다지 매력이 없다 의견 나왔습니다. 네, 시청자님 더 궁금하신 점 없으세요? 그러면 저기 14,500원까지는 온다고요? 그 정도 목표가로 제시해 드렸습니다. 14,500원에서 정리 의견 드렸어요. 거기까지 안 올 수도 있고요. 네, 그렇죠. 안 올 수도 있죠. 글쎄요. 현재로 봐서는 근데 약간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차트 흐름으로 봐서는. 그래서 계속 위로 올라가면 6개월 다니까 14,500원대 매도하시고 그리고 만약에 우리 차이 12,880원에 사셨는데 12,000원 이탈한 시점에서도 손절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지 않겠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시청자님 짧게 보셨으니까요. 잘 마무리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꿈비 첫 번째 종목으로 봐드렸습니다. 정책 모멘텀 가진 종목이었죠. 다음 두 번째는요. 게시판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종목이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데보라 님도 오셨네요. 역시나 이 반도체 관련된 종목군들 많이 올라오고 있고요. 그리고 오랜만에 이 통신장비 쪽도 신청이 나오고 있습니다. 솔리마르 님도 오셨고 그 가운데서 오늘 좀 많이 빠진 종목 점검을 해드릴게요. 걱정하고 계신 분들이 먼저니까 HLB 한번 보겠습니다. 다엘님이 유튜브로 올려주셨는데 이 종목이 잘 갔거든요. 잘 가다가 오늘 갑자기 특히나 또 전반적으로 제약바이오 오늘 소관이 많이 하셨을 테니까 짚어보겠습니다. 47,800원에 사셨대요. 비중이 20%입니다. HLB 오늘 많이 빠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전보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많이 하락을 해가지고요. 오늘 장에서만 12% 큰 폭의 하락으로 46,000원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HLB 오늘 나왔던 뉴스에 따르면은 지금 사실 나쁜 뉴스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과연 왜 이렇게 오늘 하락한 건지 그리고 시청자님이 현재 약간의 손실 구간에 놓여 있는데 이럴 때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운 의원님 알려주세요. 예, HLB가 이제 유암치료제 리보세라믹이 있지 않습니까? 네. 계속 몇 년 전부터 좀 리보세라믹과 관련된 논란이 좀 있었죠. 논란이 있었다가 다시 또 임상에 대한 긍정적인 좀 데이터가 좀 나오면서 다시 기사 회생하고 있는 쪽인데, 뭐 유암 치료제 중에서 가장 핵심 암 쪽에서 유암과 관련된 이 회사의 신약 개발과 관련된 부분 자체가 어떻게 전개되느냐에 따라서 전체 제약 바이오 업종도 상당히 좀 영향을 좀 미치고 있다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뭐 최근에 약간 데이터 자체는 긍정적인 쪽으로 나오고 있는 쪽인데, 근데 최근에 이제 헬릭스 미스 같은 경우도 부정적으로 나오면 주가 이제 급락한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어제 이제 그런 종목이 급락이 좀 나왔고, 근데 HLB는 아직까지는 다른 문제는 없어요. 다만 차트를 보시다시피 이제 주가가 긍정적 데이터에다가 또 최근에 이제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분위기 좀 타면서 주가가 35,000원부터 해가지고 거의 55,000원까지 거의 60% 올랐어요. 60% 오른 거에 따른 오늘 약간 어떤 반작용이 나온 게 아닌가. 오늘 수급적으로 여기다가 오늘 대체적으로 보시게 되게 되면 전체로 뭐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 투자가들도 받았지만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기관 투자가들의 매도 물량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다른 제약주도 좀 마찬가지고 이 회사 같은 경우도 보시다시피 외국인 투자가들은 샀는데 기관 투자가들이 10만 주 매도 물량을 쏟아냈거든요. 어제도 15만 주 정도 쏟아냈고 어제는 외국인 투자가들이 좀 팔았었는데 그래서 오늘 기관 투자가들이 이게 이제
매도가 나올 때는 상당히 공격적으로 좀 매도가 좀 나오니까 무슨 악재가 있는 것처럼 주가가 좀 급락한 흐름이 좀 나온 게 아닌가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단기 상승에 따른 쪽이고요. 그래서 올해 여전히 저도 제가 그 신약 개발과 관련된 이슈에서 앞서 얘기했다시피 HLB가 어떻게 전개되느냐에 따라서 만약에 긍정적인 데이터가 나온다 한다면 상당히 전체적인 바이오 업종들에 대한 분위기를 한 단계 좀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기술력을 좀 가지고 있다고 좀 보고 있는 쪽이기 때문에 현재로 봐서는 일단은 차익성 매도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약간 추가 하락은 좀 있어 보이거든요. 일단은 현재 22동 평균선 정리 이제 올라오고 있는 쪽인데 대체적으로 아마 44,000원 정도 언저리 정도는 지지가 좀 되지 않겠는가. 그 가격 정도가 아마 최근에 이제 주가가 거의 반 이상 올라왔던 가격이 약간 되돌림이 나올 수 있는 가격이거든요. 뭐 여기서부터 좀 올라왔으니까 33,000원부터 좀 올라왔으니까 여기에서는 좀 지지가 좀 되면서 오늘 이제 워낙 차트가 흐름으로 봐서는 급락이 나왔기 때문에 어제 형성됐던 엊그제 형성됐던 54,000원대 언저리 고점 돌파는 좀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겠는가. 매매 전략으로 본다 한다면 44,000원 정도는 지지가 충분히 될 것 같고요. 44,000원과 최근에 이제 고점이 형성됐던 54,000원 정도 좀 되는데 대체로 52,000원 정도 사이에서 워낙 지금 이격이 많이 벌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이에서 등락 과정이 전개된 흐름으로 전개되지 않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우리 시청자님이 47,800원대 오늘 접근하신 것 같은데 20% 정도 비중 자체는 그렇게 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일단은 보유 전략 좀 제시해 드리고 싶고 44,000원과 52,000원 사이에 등락 대응이 좀 필요하다. 그런 관점에서만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한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제약바이오 낙폭이 좀 깊었잖아요. 예. 그러면 단기에 많이 오른 이런 제약바이오 종목군들은 소화를 하고 나서 중장기적으로는 더 갈 수 있다 이렇게 보세요? 이게 제약바이오 종목도 최근에 올랐던 것 자체가 차별적이거든요.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와 관련된 참여 이슈가 있다든가, 그다음에 이슈화되고 있는 한미약품 물론 이제 JP모건 헬스케어 참여가 되고 있지만 비만 치료제라든가, 그다음에 ADC에 관련 레고캠 바이오의 기술 추가 관련된 그런 이슈가 있는 종목들만 올랐어요. 다른 종목들은 별로 움직임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앞으로도 그런 쪽이라고 좀 봅니다. 올해 시장 이슈 자체가 비만 치료제 여전히 이슈화되고 있고, 그다음에 ADC 기술 관련 부분, 그다음에 알츠하이머라든가 그런 또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 중에서 상반기 정도는 여전히 고금리 상황이기 때문에 재무 내용이 안 좋은 종목들은 좀 시장에서 좀 여전히 소외를 좀 받을 것 같고, 그들 관련 종목들 중심의 흐름인데 전체적인 시장 흐름 자체가 코스닥 시장이니까 코스닥 시장에서는 제약바이오와 그다음에 2차 전지 간의 대체 관계입니다. 오늘 제약바이오가 오늘 급락이 나오니까 오늘 2차 전지 종목들이 올라오거든요. 네.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제약바이오 갖고 계신 분들은 그럼 오늘 2차 전지가 올라왔으니까 제약바이오가 오늘 많이 떨어져가지고 아직 다시 바뀌는 게 아니냐? 그렇죠.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고 이제 2차 전지가 가겠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2차 전지 종목들이 예컨대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가 4분기 실적이 추정 실적을 보게 되게 되면 거의 가이던스 대비해서 어닝 쇼크 나올 가능성이 커요. 근데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는 지금 가이던스가 아마 4,500억 정도 좀 잡혀졌을 건데 80억 정도 이익 나온다는 거거든요. 그럼 소재 관련 종목들이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의미 있게 주가 반등이 안 나와요. 그래서 저는 따라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2차 전지 관련 소재 관련 종목들이 워낙 지금 니켈 가격이 리튬 가격이 좀 떨어지면서 4분기 실적 자체가 쇼크가 나올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러면 2차 전지 소재 관련 종목들이 시장에 주목을 받기가 쉽지가 않아요. 네. 워낙 2차 전지 소재 종목들이 12월 달에 쉬었거든요. 제약바이오 올라갈 때. 그런 반작용이 나타났기 때문에 이게 희소 게임이다. 약간은 저는 오늘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많이 떨어졌지만은 상대적으로 2차 전지 종목들이 죽지는 않겠지만은 상대적으로 제약바이오가 약간의 우위에 있지 않겠는가. 상반기 정도까지는. 저는 그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HLB는 박스권 트레이딩 전략 제시해드렸습니다. 지금은 단기적으로는 조금 더 매물 소화하고 가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44,000원 하단으로 보고 있고요. 상단은 52,000원 정도. 그래서 매수하신 가격 위아래로 크게 열려 있지는 않습니다. 당분간은 좀 시세 예의주시해 보시면서 잘 대응해 보시죠. 다일림의 종목 HLB였습니다. 이어서 전화 들어와 있어서요. 바로 받아볼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예, 녹십자요. 확실히 요즘에 제약바이오 신청이 많이 들어옵니다. 녹십자 얼마에 사셨어요? 12만 2천 원인가? 10만 2천 원이요? 아니, 12만. 12만 원, 12만 네네. 2천 원, 이 근처에서 사신 것 같아요. 그러면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15%요. 15%. 언제 사셨어요? 이거 제가 지금 산지 한 몇 달 된 것 같은데요. 가격이 오늘 가격하고 비슷해서 근래 네네, 사셨나 그동안 했는데. 약간 왔다 갔다 조금씩은 했는데, 네. 오늘은 또,
어저께는 좀 가더니 오늘 다시 산 그럼요. 가격으로 내려가더라고요. 네. 시청자님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하세요? 제약주 중에서도 이제 회사가 좀 그 안정적이면서 예, 또 지금 많이 좀 빠져 있는 상태이고 아무튼 제 원금을 지킬 수 있는 회사라고 생각해서 제가 들어갔거든요. 네. 그다음에 올해는 또 제약주 쪽이 좋다고 하니까. 예, 좋다고 하니까 제가 그래서 작년에 들어갔어요. 작년에. 아, 네. 작년 11월 달인가 들어간 것 같아요. 네. 그러다가 지금 원금 근처까지 와 있는데 시청자님은 그동안 좀 시간 투자를 했으니까 수익을 더 내고 싶으세요? 아니면 지금이라도 좀 정리를 하고 싶으세요? 어떠세요? 아니요. 저는 이거 꾸준히? 상반기까지는 가져갈 생각이에요. 네. 이거 제가 일단은 1차는 한 15 보고 네. 한 20까지도 제가 좀 가려고 그러거든요. 한 1년에서 한 2년 정도 가더라도 근데 그렇게 가져가도 되는 건지 예. 아니면 그냥 단기로 보고 올해만 보고 단기로 보고 나와야 되는지 그래서 대화를 좀 전문가님 소견을 나눠보니까 듣고 싶어서. 시청자님 스타일을 딱 알겠어요. 상당히 선이 굵은 매매, 안정적으로 시간 투자 좀 하시면서 믿을 만한 종목, 그런 종목 좋아하시나 봐요. 네네네. 예, 왜냐면 제가 알겠- 그동안 해보면서 시행착오를 좀 겪어가지고 이제는 네. 예, 좀 그게 낫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시청자님 성향에 맞게 저희가 솔루션 제시해 드릴게요. 끊지 마세요. 네. 예, 녹십자 이름 되면 다 알죠. 그래서 제약바이오 업체 가운데서 탄탄하기도 하고 가격 메리트도 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말씀 가운데서 좀 인상적인 부분이 내 원금을 지켜줄 회사인 것 같아서 투자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시간도 좀 여유가 있고요. 이 종목 과연 시청자님의 목표치까지 올 수 있을지, 운영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예, 시청자님 스타일에 맞는 종목이긴 맞습니다. 녹십자 하게 되면 신약 개발 회사라기보다는 예사가 이제 주력 제품 자체가 알듯이 백신 회사로 알려지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혈액제류. 이게 예사의 두 가지 부분 자체가 예사의 본업 자체의 매출이에요. 근데 이제 제약업종 같은 경우 신약 개발과 관련된 모멘텀이 없으면 주가가 가기가 쉽지가 않은데 상대적으로 유한양행이라든가 약간 한미약품에 비해서 신약 개발과 관련된 모멘텀 자체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주가가 가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 다음에 이제 주가가 안 떨어지는 이유 자체가 우리 시장님이 얘기했다시피 회사가 주당 BPS가 아마 11만 원 정도 될 겁니다. 주당 순 자산이. PBR 따지면 1.0배 되는 수준이 약간 높은 수준이니까 제약회사 중에서는 BPS가 높다는 것 자체는 거의 PBR 1배라는 것 자체는 하방이 좀 지지가 되는 쪽이니까 제약업종들이 대체로 PBR 기준으로 해서 대형사들 1배에 가까운 회사들이 없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하방이 좀 지지가 좀 됩니다. 근데 좀 앞서 얘기했다시피 대약업종 자체는 대체로 제약주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제 성향상 이제 우리 시장님 안정적이지만은 그래도 좀 약간의 어떤 급등을 염두에 두는 그런 또 투자 스타일로는 좀 맞지가 않아요. 앞서 얘기했던 그런 부분이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우리 시장님 주가가 좀 많이 떨어졌다고 생각하는 자체가 코로나 때 주가가 이 종목이 53만 원까지 갔지 않습니까? 이거는 잊으셔야 됩니다. 왜냐면 이때는 회사가 이제 백신 만드는 회사다 보니까 백신과 관련해가지고 유탁 생산 얘기가 이슈가 되면서 주가가 갔거든요. 그럼 이거는 전혀 아니거든요. 그러면 예사가 결정할 수 있는 것 자체는 앞서 신약 모멘텀이 없다고 그랬으니까 결국은 그러면 실적이거든요. 실적 자체가 중요한데 예사 실적으로서 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올해 지금 단기 순손실을 예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작년도에 800억 영업이익에 600억 났는데 올해는 단기 순손실이 29억 적자를 예상을 하고 있는 쪽이고, 올해는 그렇다 한다 하더라도 내년도에 단기 순이익 300억, 그 다음에 2025년도에 497억인데 2025년도에 497억 정도 단기 수익이 난다 한다 하더라도 2020년도 예사가 800억 단기 수익이 났고, 그 다음에 2022년도에 1200억, 작년도 같은 경우도 재작년이겠죠. 재작년 같은 경우도 650억. 앞서 제가 적자를 부분 자체는 작년도 적자입니다. 주가가 올라가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전략은 어떠냐? 그래서 제약업종의 분위기를 타고 올라갈 수 있겠지만 후발로 갈 수밖에 없다. 안정적이다. 그래서 오늘 주가 약간 좀 음봉이 좀 떨어졌지만은 이런 종목은 손절할 부분은 아니죠. 그래서 꾸준하게 우상향할 것 같은데 안정적인 종목이 또 기대 수익 자체가 낮을 수밖에 없거든요. 현재로 봐서는 시적 자체가 안 좋은 부분이기 때문에 14만 원 정도 언저리 정도가 기술적 지표상으로 딱 지금 걸리는 선이거든요. 작년 이후에 보시게 되게 되면 재작년 2022년도 같은 경우도 연말 연초에 대체적으로 14만 원 정도 잠깐 오버슈팅이었고, 작년도 4월 달에 주가가 14만 원, 13만 8천 원대 정도. 그다음에 그 이후로 주가가 못 갔잖아요. 그래서 제약업종의 분위기가 좋다 한다 하더라도 14만 원 정도 언저리 정도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 스타일에 맞는 주식이기 때문에 14만 원 정도까지는 목표 주가를 염두에 두시고, 과거에 50만 원 떨어졌던 것 자체는 잊으셔라.
그 정도까지는 정말 쉽지가 않다. 14만 원 정도 현재로 봐서는 적정한 매도 목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청자님 스타일에는 맞는데 리스크도 적지만은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수익률도 높지는 않을 것 같다. 14만 원 목표가 나왔습니다. 답이 되셨어요? 네. 예,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 대응해 보세요. 네네. 예, 녹십자 살펴봤습니다. 나의 투자 성향에 맞는 종목이 좋은 주식입니다. 어떤 분은, 목표 수익률이 얼마 안 되는데 싶으실 수도 있지만, 어떤 분은, 와, 안정적이다. 이렇게 느끼실 수도 있으니까요. 또 다양한 성향에 맞춰서 저희가 또 진단을 해드립니다. 전화 상담해봤으니까 이번에는 게시판 넘어가 보겠습니다. 계속 페르세포네님, 안녕하세요. 해주셨는데, 종목 궁금하시면 올려주세요. 저희 얼마 전에 울랄라 제주님 종목도 봐드렸는데, 오늘도 궁금하신 종목 올려주셨고요. 용용용님, 그리고 산과 강물철원님, 안녕하세요. 해주셨는데요. 그러면은 이 가운데서 종목 골라봤습니다. 이분도 좀 오늘 걱정을 하실 것 같아서 한번 보겠습니다. 가상화폐 관련된 종목군들이 갑작스럽게 하락 움직임을 보여줬습니다. 플러스로님이 유튜브에 우리 기술 투자 신청해 주셨어요. 6,1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 13%입니다. 오늘 보시는 것처럼 많이 하락했습니다. 9%가량의 하락이고요. 전체적으로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이 아마도 안 될 것 같다라는 소식에 오늘 관련주들 큰 폭으로 밀렸습니다. 가격상으로는 오늘 사셨을까요? 단기로 보신대요. 단기 목표가 얼마 보면 될까요? 하셨는데 운영님 의견은 어떠세요? 그렇죠. 이거는 뭐 이제 비트코인 관련 벤처 투자를 알려진 회사니까 비트코인 가격과 민감하게 움직임이 전개된다고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비트코인 이제 급락이 좀 나오면서 이 종목도 오늘 급락이 나오는데 이거는 단기 이슈로 접근하셔야 됩니다. 회사가 이제 시가총액 5천억짜리 회사인데 작년도 이제 재작년이겠죠. 3천억 정도 적자가 좀 나면서 지금 4천억 정도 자본이 좀 남아 있는 쪽인데 작년도는 이제 흑자전을 했으니까 자본 총계에 해당되는 현재 이 회사의 가치 수준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비싼 회사는 아닙니다. 다른 벤처 회사치고는 일단 자기 자본이 좀 커야지 향해 또 프리코스닥이라든가 좀 투자를 해가지고 수익을 좀 낼 수가 있는 쪽이니까. 근데 이 회사가 워낙 지금 비트코인 쪽에서 과거에 좀 수익을 좀 많이 내가지고 비트코인 자체가 이 회사에 미치는 양이 상당히 큽니다. 2021년도 같은 경우 비트코인 강세를 보일 때 단기 순이익이 6천억 정도까지 증가됐던 부분인데, 근데 작년도 같은 경우도 재작년 같은 경우 3천억 정도 까먹었으니까 상당히 비트코인에 민감하게 움직이는 그런 종목이라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주식들은 일단은 단기 트레이딩이죠. 했어요. 현재로 봐서는 뭐 차트 흐름으로 봐서는 뭐 추가 하락 자체는 지금 6,000원이니까 약간의 추가 하락 가능성이 열려 보여요. 일단 한 5,500원도 언저리 정도, 5,000원 언저리 정도 될 것 같고, 그다음 이 종목이 최근에 주가가 비트코인 강세를 보일 때 7,800원 정도까지 갔는데, 현재 7,800원까지 가기는 오버슈팅인 것 같고요. 이 종목은 트레이딩 같이 매매한다 한다면 5,500원대 정도에서 매수를 좀 하셔야 좀 될 것 같고, 6,800원 내지는 7,000원도 올라가면 매도하는 그런 어떤 쪽에서 접근하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회사가 시가총액 5천억이라고 그랬으니까 주가가 여기서 만약에 30% 올라간다면 시가총액 6,500, 7천억이거든요. 7천억. 창투사 회사가, 벤처 투자 회사가 7천억짜리가 올라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예, 그런 또 부분이 연대된다 한다면 현재로 봐서는 앞서 얘기했다시피 5,500원과 6,800원, 7천억 정도 언저리 정도에서 트레이딩 전략을 적극적으로 대응한다 한다면 나름대로 수익 좀 낼 수 있지 않겠는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단기로 보셨다고 하셨으니까 짧게 대응하시면 될 것 같아요. 목표 주가는 한 6,800원에서 7,000원 정도로 설정을 해드렸습니다. 목표 수익률 10% 초반 정도 보시고 한동안은 이 종목 계속해서 시세를 점검해 주셔야겠습니다. 우리 기술 투자 알아봤습니다. 이어서 저희 종목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플러스로님, 보고 계시네요. 전략 감사합니다 하셨는데 어떻게 마음의 결정에 좀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종목이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는데 오늘 뭐 한미약품도 있고 또 제약바이오 워낙에 좀 관심 많으시다 보니까 이 종목보다는 다른 게 낫지 않나요? 이러면서 추천도 좀 해주고 계시고요. 방송 보시면서 게시판 보시면은 또 알게 모르게 제아의 고수들의 이런 조언들도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 유튜브에서 이번에는 반도체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반도체 요즘에 좀 온도차가 있는데요. 이 종목은 오늘 잘 갔습니다. SFA 반도체
반도체고요. 사신 분이 영선제이님 6,250원에 비중 15%입니다. 약간의 수익 구간입니다. 그런데 이 시청자님의 고민은 7,000원을 못 넘겨서 그래서 좀 고민이 되시나 봐요. 7,000원 못 넘기는데 매도가 좀 부탁드립니다 하셨습니다. 오늘 다른 반도체주에 비해서 활발한 흐름을 보여주면서 8%에 육박하는 상승에 신고가까지 썼습니다. 그러면 이 종목은 7,000원을 뚫어낼 수 있을까요? 아니면 지금 좀 수익 실현을 해야 될지 어떻게 보시나요? 반도체 후공정 패키징 회사지 않습니까? 이제 이 회사하고 쌍벽을 이루는 회사가 하나마이크론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마이크론이 가장 이제 AI 반도체 주목을 좀 받으면서 연초에 10,000원대에서 거의 뭐 4만 원 정도까지 3배, 4배 올라갈 때 이 종목은 거의 행보에다가 이제 최근에 하나마이크론이 좀 쉬고 있다 보니까 이 종목이 약간 꿈틀꿈틀 거립니다. 이제 증권사 쪽에서 이 종목도 AI 반도체 뭐 수혜주라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거는 적극적으로 저는 매도하라고 그래요. 과거에 하나마이크론 제가 10,000원일 때 이 종목이 5,000원, 6,000원 올 때 하나마이크론이 훨씬 낫다고 얘기하는데 지금도 하나마이크론이 주가 올라서 쉬고 있지만은 밸류를 본다 한다면 SF 반도체에 비해서 훨씬 쌉니다. 왜냐면 제가 뭐 AI 반도체와 관련해 가지고 물론 그 SFA 반도체도 수혜를 좀 받을 수가 있는데 본래 이제 SF 반도체가 된다면 SFA라는 회사의 어떤 그 디스플레이 장비 회사의 자회사 형태고 SFA가 또 삼성 디스플레이 쪽의 핵심 그 관계사에 해당될 정도로 장비를 공부한 회사이기 때문에 삼성과 밀접한 협력 관계를 구축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종목이 수혜를 못 받아요. 왜냐하면 기술력이 못 따른 것 같아요. 그래서 본래 하나마이크론이 패키징 공정 장비를 SK 하이닉스 쪽에 받아왔던 건데 오히려 삼성전자 쪽에 지금 하나마이크론이 지금 삼성전자가 장비까지 좀 대주면서 물량을 좀 받으려고 할 정도로 하나마이크론의 경쟁력이 셉니다. 이 종목이 소외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추정 시적으로 본다 한다 하더라도 이 회사가 주가가 6,000원이고 싸고 하나마이크론 이제만 8,000원이기 때문에 가격을 비교해 본다 한다면 SF 반도체가 싸다고 볼지 모르겠지만 SF 반도체 특징이 자본금이 무려 824억입니다. 시가총액 1조 지금 1,000억이에요. 하나마이크론이 현재 시가총액 1조 3,000억이니까 20%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2025년도 실적 기준으로 보면 하나마이크론이 영업이익이 3,000억이고요. 추정 시세로 본다 한다면. 근데 SF 반도체는 400억입니다. 어마어마한 차이가 실적 따지면. 밸류를 본다 한다면 하나마이크론의 주가가 많이 올라와서 지금 상승 피로감 때문에 쉬고 있지만은 SF 반도체가 지금 2025년도 실적 기준으로 해가지고 어제 종가 기준에서 PR이 30.6배거든요. 오늘 주가 떴으니까 아마 33배 정도 되겠죠. 근데 하나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2025년도에 PR 단지 9배입니다. 그런 차이를 본다 한다면 이럴 때 주가가 올라갈 때 팔아가지고 하나마이크론 쪽으로 교체하는 전략이 저는 필요하다고 봐요. 주가가 증권사 쪽에서 이제 분석 보고서 내면서 주가가 딱 올라가는데 제가 판단하기도 SF 반도체는 워낙 자본금이 높은 주식이라 주가가 올라가기 쉽지가 않습니다. 오늘 또 7,000원 목표로 한다는데 7,000원 딱 올라가니까 밀리죠, 있어요. 7,000원도 언저리 매도하셔가지고 오히려 하나마이크론 정도를 중장기적으로 투자하시는 분들한테는 유리하지 않겠는가 그런 관점이기 때문에 저는 이 종목은 패키징 장비 회사 중에 비싸다. 그래서 7,000원 언저리에서 매도해서 교체하는 전략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마이크론 갈 때도 잘 안 가다가 요즘 들어서 불이 붙잖아요. 지난 12월 중순에 한번 급등했다가 오늘도 강한데 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지난번하고 똑같습니다. 이 종목도 이제 이때도 제가 알기로는 12월 15일 날인가 주가 급등할 때도 시간에서 급등시켰다가 당일날 위로 올라갈 때 팔고 나간 때도 보이는데 이번에도 증권사 쪽에서 뭐 그런 어떤 이슈, AI 온 디바이스 AI 관련 쪽에 수혜를 얘기를 하는데 관련 쪽에 본다 한다면 앞서 기술력이라든가 실적이라든가 펀더멘탈을 따지면 하나마이크론이 두 개사를 딱 비교해 보면 됩니다. 누가 보다 한다 하더라도 절대적으로 하나마이크론이 만약에 SF 반도체가 6,800원이면요 하나마이크론 밸류 따진다 한다면 6만 원 정도 가 있어야 됩니다. 그 정도로 밸류로 따지고 근데 다만 앞서 하나마이크론이 지금 주가가 많이 올라와서 상승했다 피로감을 느끼가 쉬어가고 있는데 가면 길게 본다 한다면 하나마이크론이 훨씬 펀더멘탈상으로 분석해 본다 우위다. 그거는 부인할 수가 없다. 그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또 종목 하나만이 아니라 비교할 수 있는 군을 제시를 해주세요. 하나마이크론을 보면서 이 매력도를 비교 분석한다면 SFA가 왜 7,000원을 못 넘기는지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 좀 진단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SFA 반도체 들고 계신 우리 영선님 잘 대응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수평 이동 다른 종목으로 이동하는 것도 또 방법이 될 수 있으니까요. 솔루션 제시해 드렸고요. 다음으로 저희 전화 와 있습니다. 받아볼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연결되셨습니다. 네, 여보세요? 예,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예. 네, 시청자님 종목 알려주세요. 예? 종목,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아마도 지금 TV를 보고 계셔가지고 소리가 좀 헷갈리시는 것 같은데 시청자님 TV 볼륨을 꺼주시고요. 전화기로 저랑 대화를 나눠주시죠. 어떤 종목 진단 신청하실 건가요? 예, SK 하이닉스요. 아, 하이닉스 얼마에 사셨어요? 네. 11만 6,500원이요. 비중 어떻게 되세요? 80%요. 80%요? 예, 예. 와, 지금 수익이 꽤 크세요. 비중이 워낙에 높으시니까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내가 길게 보는 사람인데, 네. 어디 거 좀 가서 매매를 해야 되는지 그게 좀 궁금해서요. 네, 시청자님 뭔가 좀 화끈한 매매하실 것 같아요. 비중도 이렇게 굵직하게 실어주시고 알겠습니다. 네. 저희가 시간 제약 없이 어느 제약 정도까지 없어요. 얼마까지 갈 수 있는지 최대로 얼마까지 볼 수 있는지 이거 알아볼게요. 네네네. 예. 시청자님 목소리만 들어도 어떤 스타일이실지 뭔가 좀 감이 잡히는 것 같아요. 우리 시청자님 SK 하이닉스를 11만 6,500원에 사셨고요. 비중이 80%입니다. 사실 살 당시에 가격도 10만 원 선 위셨는데 지금 그것 이상의 큰 수익을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워낙에 시장의 중심에 있는 종목이기도 해요. 이 종목 얼마까지 갈지 많은 분들 기대하고 계시는데 운효영님 의견 어떠신가요? 일단 올해 다들 반도체가 주도주라는 것은 다들 공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쵸. 다들. 근데 주도주라 한다면 수익이 얼마만큼 나냐. 주도주라는 것 자체는 시장보다는 2배, 3배 정도 수익이 나야 되지 않습니까? 작년도에 반도체 확실하게 주도주였어요. SK 하이닉스가 작년도에 연간 단위로 아마 89%인가 좀 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 삼성전자가 아마 40% 정도, 38%, 40% 정도. 종합주가 지수가 작년도에 코스피가 18%인가 올랐거든요. 근데 종합주가 지수가 18%였는데 SK 하이닉스가 거의 80%, 90% 올라왔으니까 네. 5배 올라왔으니까 주도주 역할을 했어요. 그러면 올해는 어떠냐? 저는 제가 올해 반도체가 시장에 관심이지만은 주도주긴 하지만은 그렇게 수익은 안 날 거다. 작년도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반도체가 특성상 항상 종합주가의 선행에서 움직임이 전개됩니다. 종합주가 지수. 그래서 반도체가 대신 먼저 고점을 또 찍을 거고요. 그렇게 보고 있는 쪽인데 작년도에 워낙 시세가 좀 낮기 때문에 반도체 업황이 올해 좋아진 것 자체는 작년도부터 많이 반영이 좀 됐고 2025년도에 올해죠. 올해 반도체는 올해 반도체 업황이 이제 점진적으로 좋아지면서 시장 자체는 내년도 이제 거의 고점을 얘기하고 있는 쪽이니까 내년도 15조 원 정도, 올해 8조 원 정도 얘기를 하고 있는 쪽이기 때문에 그래서 결론적으로 SK 하이닉스 목표 주가가 얼마 정도 될 거냐? 제가 작년도에 목표 주가는 14만 5천 원이라고 그랬거든요. 14만 3천 원까지 갔더라고요. 그래서요. 올해는 제 목표 주가 얼마냐? 15만 8천, 16만 원 얘기합니다. 증권사 쪽도 대체적으로 16만 원, 16만 5천 원 정도까지 있는 것 같아요. 목표 주가. 대체적으로 15만 8천 원입니다. 그럼 현재 주가 14만 원 정도 기준으로 본다 한다면 10% 정도 언저리예요. 이게 상당히 더디게 갈 수밖에 없어요. 주도주지만은. 작년도 워낙 많이 떴던 그런 부분이라고 좀 봐요. 그래서 기대 수익은 왜냐면 밸류 자체가 그렇게 적용할 수밖에 없는 게 SK 하이닉스가 2025년도에 이제 반도체 업황이 좋아진다는 전제하에 현재 PER 단위로 9.5배거든요. 과거에 SK 하이닉스가 반도체 업황이 좋을 때는 PER 단위로 17배, 8배였습니다. 근데 최근에 좀 약간 이제 멀티 프리미엄이 인정이 좀 되면서 워낙 AI 반도체 관련해서 SK 하이닉스가 경쟁력이 있다 보니까 PER 단위로 지금 9.5배 정도 되는 거니까 11배, 12배 이상 가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반도체 업황의 어떤 시장의 변동성을 감안하면. 그래서 거기가 맞는 가격 자체가 PER 11배 내지는 12배 정도 갈 수 있는 가격 자체가 현재 지금 10배 정도 본다 한다면 20% 언저리예요. 그 가격이 16만 원입니다. 저도 그 정도 가격이라고 봐요. 예. 그 가격이 합니다. 그 다음에 또 봐야 되는 것 자체는 SK 하이닉스는 수급의 주체가 외국인이지 않습니까? 그럼 외국인이 얼마만큼 살 수가 있는가를 봐야 되는데 외국인 투자가들이 현재 지금 가지고 있는 SK 하이닉스의 지분율이 53%입니다. 이미 고점을 넘어섰고요. 그 다음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가 지금 외국인이 더 사는 이유 자체가 삼성전자가 지금 외국인 투자가들이 가지고 있는 전체 시가 차지하는 비중이 52%입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56% 정도까지 산 적이 있거든요. 계산해 봤더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앞으로 작년도에 삼성전자를 약 2억 4천만 주 정도 샀거든요. 대충 외국인 투자가들이. 올해는 보니까 아마 한 6, 7천만 주 정도
에서 한 1억 주 정도까지 추가적으로 지분율 가격의 고점으로 본다 한다면 이게 SK 하이닉스는 이미 애국 투자가들이 작년도에 살 만큼 샀어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지금 탄력이 떨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삼성전자나 애국 투자가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매수가 들어오고 있잖아요. 여력이 좀 있어요. 그래서 최근 들어서는 SK 하이닉스보다 삼성전자 주가가 상대적인 강세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중장기적으로 제가 보는 목표 주가 자체도 15만 8천 원 내지 16만 원 정도가 적정한 매도 목표니까 그래서 추가적으로 매수를 염두에 두신 분들은 오늘처럼 주가가 조정을 받을 때 사야 되는 거지 올라갈 때 사게 되면 그만큼 기회 수익이 좀 떨어지지 않겠는가. 중장기적 목표 주가는 저도 15만 8천 원 정도가 적정하지 않겠는가. 그런 점 말씀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15만 8천 원, 16만 원 이 정도면은 수익률이 한 30% 되실 거거든요. 저희가 이렇게 답을 드렸습니다. 더 궁금하신 점 없으세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SK 하이닉스 봐드렸습니다. 아마 좀 워낙에 비중이 좀 높으시니까 30% 수익 내시면은 아마 한 해 농사 잘 지었다 이야기 어디 가서 자랑하실 수 있을 거예요. SK 하이닉스 들고 계신 분들도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종목인데 또 이렇게 알려드렸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에 정말 많이 올랐네요. 다음 종목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반도체 쪽 많으니까요. 이쪽 더 짚어드릴게요. 울랄라 제주님이 PSK 홀딩스 신청해 주셨고요. 이 종목 지금 손실 구간입니다. 27,800원에 비중은 16%. 단기로 들어갔다가 지금 손실 구간에서 영 돌리지를 못해서 답답하실 것 같습니다. 손절해야 될까요? 하셨는데 이 종목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대응해야 될까요? 예상한 이제 HBM 반도체 관련해 가지고 리플로우 장비를 공급한 회사지 않습니까? 뭐 PSK 홀딩스, 그다음에 STI, 그다음에 프로텍 관련 세 종목이 이제 리플로우 장비를 공급한 회사로 좀 알려져 가지고 초기에 HBM 반도체가 주목을 좀 받을 때 한미 반도체와 더불어서 가장 핫하게 앞서 이제 하나마이크론과 더불어서 움직였던 주식이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예산은 이제 PSK라는 회사를 좀 자회사로 좀 두고 있는 회사 같아. PSK 회사 자체가 상당히 아주 안정적인 이익을 내고 있는 쪽인데, 근데 최근 들어서 보면 PSK 홀딩스 조정을 좀 받고 있지만 PSK는 저점에서 한 10% 정도 올라와 있거든요. 근데 이 종목도 펀더멘털 자체는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앞서 얘기했다시피 이제 워낙 상승했다는 이제 피로감 좀 느끼고 있어가지고 여기에다가 최근 들어서 HBM 반도체보다는 그 위에 부각되고 있는 온 디바이스라든가 그다음에 CLX 반도체라든가 이쪽으로 확산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들 관련 종목들에 대한 시장의 관심 자체가 많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여기다 약간 이제 어제 같은 경우도 기관 투자가들의 매도가 나오니까 어제 같은 경우 주가가 어제 아마 7% 정도 급락이 좀 나왔을 겁니다. 약간의 좀 매도 물량이 나오면 출렁거림이 나오고 있는 쪽인데 예사타 펀더멘탈로 봐서는 모멘텀 자체는 조금 전 떨어졌지만은 추가 하락 자체는 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충분히 24,000원 정도 언저리 지지가 좀 될 것 같고, 다만 앞서 이들 종목들도 지금 상승에다 피로감 좀 느끼고 있어가지고 고점 돌파가 또 쉽지 않습니다. 앞서 제가 하나마이크론을 얘기를 했지만 하나마이크론도 대체로 28,000원에서 지금 32,000원 정도 사이거든요. 그런 또 부분들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이 종목도 대체로 빠지면 아마 23,800원 정도 언저리 정도 저점이 좀 될 것 같은데, 근데 최근 들어서 보게 되면 거의 28,000원 돌파를 못해요. 28,000원대가 고점이라는 거죠. 근데 예산은 현재 시가총액으로 따지면 5,300억대고 예사가 리플로우 장비와 관련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올해 매출액 성장 많이 나올 것 같아요. 다만 제가 리플로우 장비 회사들이 매출액 단위가 크지는 않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예산은 앞서 얘기했다시피 PSK라는 안정적인 자회사를 두고 있기 때문에 실적 자체가 변동성이 크지는 않아요. 전망치로 따진다 한다 하더라도 올해 지금 영업이익이 350, 당기수 459억이지 않습니까? 영업이익보다 당기수익이 많은 것 자체는 이제 PSK가 지금껏 이익이 반영이 좀 되는 거니까. 그래서 PR 단위로 2,100원짜리 회사니까 지금 열 한 배밖에 안 되는 수준이거든요. 주가는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봐서는 23,800원대가 저점이 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 28,000원 돌파를 못하니까 이 사이에 매매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충분히 이 종목은 중장기로 본다면 32,000원 이상까지 갈 수 있는 종목이니까 비중이 16% 정도 좀 되네요. 약간 추가 매수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23,800원 정도 내려온다 그러면 10% 정도 매수하셔가지고 우리 시장에 매수한 가격대 정도까지 아무 때나 좀 올라올 수 있는 쪽이니까 28,000원 이상 정도의 비중 축소 내지는 나머지는 32,000원 이상까지 가져가는 전략 가능하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선택지를 좀 드렸습니다. 이 종목은 추가 매수를 하셔서 조금 더 욕심을 내보시는 전략도 있고요. 아니면은 좀 현재 구간에서는 29,000원 정도 수준까지도 볼 수 있다. 의견을 제시해 드렸습니다. 가격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면은 23,800원에서 정리를 하시든지 아니면 추가 매수 하시든지, 위쪽으로는 29,000원, 단기적으로는 그렇고요. 장기적으로는 32,000원 정도까지도 열려 있는 종목이다. 의견 제시해 드렸습니다. 울랄라 제주님의 종목 요즘 좀 저희 자주
봐드리는 것 같아요. TSK홀딩스 진단해 드리면서 이렇게 진짜 쉬운 진단 마무리 짓겠습니다. 내일장 미리 보기 해보죠. 금요일장입니다. 과연 어떻게 흘러갈지 지금 수요일, 목요일 시장이 좀 지쳐있는 상태여서 자신감이 많이 떨어져 있는데 내일 어떨까요, 운영장님? 예, 이제 시장의 관심 자체가 연초 들어서 이제 시장의 기대와 연준 위원들 간의 그 금리에 대한 온도차지 않습니까? 시장에서는 올해 6차례 내지는 7차례 정도까지 금리를 인하하지 않겠는가 그렇다 기대감을 가지고 작년부터 올라왔는데 연준 위원들의 생각은 3차례 정도가 적당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당장 시장에서는 3월 달에 첫 번째 금리를 인하할 거라는 전망인데 연준 위원들 생각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게 최근 보니까 최근에 연준 위원들 발언 이후로 3월 달에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이 27% 정도까지 올라갔더라고요. 그전에는 거의 90%대까지 육박을 했거든요. 예, 이제 동결할 가능성이 좀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되고 있는데요.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올해 거의 아마 제가 봤을 때 상반기 내에는 이것 때문에 계속 논란이 심할 겁니다. 경제 지표에 따라서. 근데 여기 흔들리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일단은 논란이 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따라가서는 안 되는 거고요. 그래서 예상할 수 있는 그것도 부분이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더구나 이제 이 논란이 진행되고 있는 시점에서 본다 한다면 이번 주에 이제 주말에 미국의 고용지표 발표를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밤에 ADP 민간 고용지표가 발표가 좀 될 거고 그것도 약간 영향을 미칠 거고 그다음에 주말에 발표가 되는 비농업분의 고용지표에 따라 가지고 고용지표가 좋게 나오면 시장에서는 금리 인상 동결 가능성 3월 달에 동결할 가능성이 커지겠죠. 이거에 따라 약간 변동이 나올 수가 있어요. 즉 경제지표가 나쁘게 나오면 약간의 현재로 봐서 약간 호재로 작용할 수 있는 그런 또 부분들이 있는데 하여튼 그래서 이번 주 공익지표를 발표했던 시점이기 때문에 내일 시장 자체도 그런 것 때문에 시장이 관망할 것 같고요. 근데 국내 시장 자체는 제가 중요한 것 자체가 수급 이슈라고 그랬습니다. 자, 과도한 프로그램 매도 물량에 대한 매수 차익 정보가 제가 부담이라고 제가 지난주 이 시간에 작년 10월 28일 날 제가 이거 표를 보여주면서 얘기를 했거든요. 제가 띄워놨거든요. 이게 상당히 저는 우려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연초는 대형주를 매매해서는 안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쪽이었는데 매수 차익 잔고가 거의 10조 원에 육박을 했거든요. 사상 거의 최고 수준입니다. 2023년도 이후에 10조 원. 이 물량이 11월 달부터 증가가 좀 돼가지고 차익 거래가 3조 원 정도, 그다음에 나머지가 6조 한 9천억 정도가 비차익 거래예요. 이 물량이 지금 어제부터 출회가 좀 되고 있습니다. 그거는 결국에 선물 베이시스에 따라서 전개될 수밖에 없는데 최소한 지금 차익 거래와 관련된 것들이 차익 거래 관련 것들이 3조 원 물량 자체가 베이시스가 최근에 작년 연말과 그다음에 1월 2일 기준으로 해가지고 베이시스가 3.78까지 갔던 게 이제 2.23까지 떨어졌어요. 그래서 떨어지면서 지금 차익거래 프로그램 매도 물량이 나오고 있는 쪽인데 이 베이시스 2.23이 제가 보면 최소한 이 아래로 떨어져야지 안정권입니다. 아직도 높아요. 이게 프로그램 매도 물량이 또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형주 매매하시는 분들은 이 선물과 현물 간의 차이, 베이시스 차이가 지금 2.23으로 좀 줄어들었는데 어제 2.56 정도에서 좀 줄어들었거든요. 그러면서 오늘 한 3천 정도가 매도가 나왔는데 내일 또 나옵니다. 이게 안정적으로 매매하기 위해서는 이 베이시스가 최소한 2 정도 아래까지 좀 떨어져야지 프로그램 매도 물량이 소화가 좀 될 거고 그다음에 그러면서 대형주에 대한 수급이 안정적으로 접근합니다. 이거 되기 전까지는 대형주가 주가가 가기 어렵습니다. 예, 그래도 중성 종목들 같은 경우도 오늘처럼 변동성이 나오면 좀 변동성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전체 시장 자체는 프로그램 매도 물량이 좀 더 나올 수가 있다. 예, 그래서 이 물량이 해소가 될 때까지는 주가가 의미 있게 반등이 안 나온다. 다만 저는 주가는 1580포인트 기준으로 해서 추가 하락은 클 것 같지는 않다. 그래서 물량 소화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겠나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유의를 해야 되는 것 자체가 지금 이제 4분기 실적에 대한 것들의 전망치가 나오고 있거든요. 어제 이제 현대제철이 급락했던 것 자체도 현대제철 가이던스가 지금 4분기 때 영업이익이 2천억을 예상하고 있는데 200억 정도밖에 안 나온다는 겁니다. 포스코 같은 경우도 20% 정도까지 어닝 쇼크가 예상보다 줄어들 것 같고요. 이거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거든요. 전반적으로 경기 관련 종목들은 안 좋고요. 그다음에 2차 전지와 관련해가지고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도 전망치로 따지면 지금 가이던스가 450억 정도 잡혀져 있는데 80억 정도밖에 이익이 안 나온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전반적으로 2차 전지 소재 관련 종목들도 시작이 안 좋게 나올 수가 있거든요. 이런 어떤 부분들이 변동성이 나올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적 시즌에 이런 어떤 부분들 대체로 4분기 실적 자체는 그렇게 크게 반영되지는 않지만 주가가 올라오면서 약간 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경계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프로그램 매도 물량이 소화되기 전까지는 대형주보다는 중성 종목들에서 그나마 기회를 찾아야 될 것 같은데 중성 종목들은 이슈와 모멘텀이 수반된 종목 중심이고요. 관심 자체는 여전히 자동차, 반도체, 그다음에 2차 전지에 대해서 선별적으로 그다음에 제약바이오는 좀 떨어졌지만은 대안이 없기 때문에
그다음에 자율주행, 로봇 관련 종목들 쪽에 종목을 선별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여전히 모멘텀을 가진 종목 위주로의 접근 전략, 그리고 또 수급적인 약점은 계속 좀 경고음을 울려주시니까 수급 보실 때 참고해 보시죠. 그럼 1시간 동안 수고해 주신 박준영 운영위원과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종목도 참 잘 봐주시는데 시장 전체적으로도 잘 읽어주세요. 매주 일요일입니다. 저녁 8시에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이 다음 주 한 주 동안 어떻게 해야 될지 시장과 종목 인사이트 제시해드리니까요. 유튜브 라이브 방송도 많은 관심 바랍니다. 그리고 매주 금요일입니다. 내일 금요일 오후 4시에는요.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 봐드립니다. 미리 접수 받고 있습니다. 0221-3388번 포트폴리오 전체적으로 리모델링 해드리니까요. 이 기회 놓치지 마시기 바랄게요.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드렸습니다. 종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날씨가 좀 싸늘하면서요. 건강관리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또 요즘 독감이 유행이라고 하더라고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뵐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